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벌써 만난 지도 꽤 시간이 되는데 그냥 심심할 때 제가 혼자서 연주하고 또 아무래도 기타라는 악기가 혼자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을 하면서 또 자기의 본인의 어떤 마음의 표현들을 이제 줄에 실기도 하는데요. 그 솔로를 연주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쉽기도 하면서 아니면은 좀 어려운 과정이기도 한데, 이 시간에는 이제 솔로 파트, 그 애드리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으로 그 솔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체계적으로 뭐 분해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연주를 할 수 있게끔 그 과정, 베이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타 연주자들이 이제 그 표현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그 솔로 파트에 있어서 자기에게 기회가 오면은 연주를 잘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솔로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겠죠. 공식도 있고 또 어떻게 음을 적재적소에 잘 갖다가 표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그때는 아마 70년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음악이 그 포크 음악, 지금 뭐 계신 송창식 선배님, 뭐 유인구 선배님, 조동진 선배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대중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 문화가 기타 음악으로 표현이 된 그런 시기였는데, 저도 그때 이제 어린 소년이었겠죠. 어린 소년이었고, 가요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를 하기 위해서, 꼭 반주 필요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통기타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통기타라는 것을 접하면서, 좀 더 많은 코드를 알고 싶었고, 그 코드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참 어려웠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창구는 요즘도 나오지만 그 노래책에 보면은 그 노래 멜로디 있고 가사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코드 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의 모양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라하면서 기타를 익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참 많이 좋았죠. 레슨 비디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또 기타를 치는 방법이나 또 이펙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음악을 이제 저희들이 알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야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전. 야외 전축이라고 하죠. 그 야외 전축을 가지고 백판을 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구해서 그 백판이 닳도록 그 음악을 계속 같은 부분을 반복해야 되니까 계속 바늘을 탁탁탁. 나중에 귀찮으니까 바늘을 톡톡톡 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판에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음악을 듣다 보면은 원래의 음소리보다 잡음이 더 심하게 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알았던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고, 자연히 통기타를 치면서 일렉트릭에도 관심이 가면서, 일렉트릭도 이제 제가 접해서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해서 제가 솔로를 연주하고 애드립에 대해서 알게 됐고 스킬에 대해서 알게 됐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훌륭한 스승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모방이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모방 끝에 창조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연주자가 판에서 듣던 음악이 초킹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저도 그것까지, 그 호흡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카피를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죠. 그래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악보를 표현을 하면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주자가 치는 스타일을 계속 답습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폼이 저한테 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자가 하는 스타일, 블루스다. 블루스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은 카피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 손가락의 근육이 발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하나씩 알다 보니까 어느덧 그것이 재산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연주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애드립에 있어서는 크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본적인 화성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크게 한 7가지 정도 스케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리안, 맥스리디안, 이오리안, 이런 스케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그 스케일에 의해서 연주를 하는 것과, 제가 또 하나 중요시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느낌에 의해서 연주를 하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중간에, 곡 중간에 표현된 그 애드립 부분, 솔로 부분은 그 파트만큼, 만약에 16마디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노래가 진행이 되다가 16마디 정도가 주로 이제 기타에게 할당되는 그 솔로 파트인데, 그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16마디를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작곡. 현재 세상에 나와 있는 음악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요. 앞으로 더 생길 음악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멜로디가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로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작곡의 시간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녹음을 이제 예를 들자면요, 녹음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곡자에 의해서 모든 파트가 다 악보화돼서 나오는 거죠. 드럼은 어떻게 쳐라 하고 스코어가 다 나와 있고, 기타 같은 경우에는 솔로를 어떻게 연주를 해라 하고 멜로디가 다 그래서 표시가 되는 그런 악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주자의 느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같이 연구를 하고 편곡자 같이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또 음악이 있습니다. 현재의 음악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숨이 차서 물 좀 마시고 왔습니다. 음악을 하는 것 자체는 참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힘든 일이기도 한데,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음악의 표현,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스코어에 의해서 계산된 연주가 있고, 또 하나는 연주자의 그 능력을 최대한대로 끌어내서 음악에 좀 도움이 되고 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스케일을 많이 알고 악보를 잘 본다고 해서 훌륭한 연주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외국의 유명한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연주자, 에릭 클프튼이라는 연주자는 실은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악보를 잘 부는 연주자가 훌륭한 연주자잖아요. 아니면은, 기타만 잘 치는 연주자가 훌륭한 연주자냐. 뭐, 악보를 잘 부는 연주자는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기타만 치는 연주자는 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악보에 의존하다 보면은 느낌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할 때 그 악보의 정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연주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연주에 몰두할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악보를 모두 외워버려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아주 자기만의 개성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주자가 또 훌륭한 연주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케일에 관한 것,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케일에 관한 것. 하나의 프레이즈가 주어졌을 때, 그를 그냥 스케일로만 다 표현을 하느냐. 스케일에 의해서 연주하는 것들은 이제 주로 재즈를 연주할 때는 스케일로 많이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락이나, 블루스나, 이런 것들 연주할 때, 블루스는 기본적인 블루 스케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스케일로 연주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치름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미묘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실은 느낌에 의해서 연주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애드립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주 꽤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스케일을 각 키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같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코드 폼에 따라서 스케일이 틀려지는데요. 자, 일단 C로 갔을 때, C 장조로 갔을 때, 자, 지금같이 연주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음은 같지만은 그 손가락의 모양이 일단은 좀 틀려지게 되죠. 중요한 것 하나, 어떤 키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스케일에 의해서 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도리안을 연주해서 몇 개의 음을 삭제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것들을 연주를 하시면서 그 음의 느낌을 속으로 완전히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서도 그 스케일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스케일 훈련을 하는 거죠. 한 두세 가지의 폼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나머지 것들은 조에 따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기타는 폼에 의한 연주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드에서도 이 폼으로, 결국은 포지션은 바뀌지만은, 발리 코드로 포지션은 바뀌지만 기본적인 폼은 E라는 거, E. 자, E로 연주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솔파미의 도만 가지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그 안에 비트를 어떻게 싣느냐, 아니면 기타의 테크닉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틀려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쉬면서 순간적인 뮤트를 쓰면서 이것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어떤 멜로디를, 어떤 비트를 써서 작곡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가 주어졌을 때 코드의 흐름만 가지고 그 안에서 멜로디를 만드는 거죠. 대중들이,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멜로디를 잘 표현하는 것도 좋은 연주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멜로디만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무런 표현을 쓰지 않은 거와 여기서 햄머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가벼운 비브라토를, 아니면 슬라이드 써가지고 그리고 간단한 초킹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기타라는 악기가 지금 뭐 샘플러가 상당히 발전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뭐 드럼 같은 것,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것으로만 음악을 만들 정도로 훌륭한 질이 되어 있는데, 기타나 색소폰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잘 표현이 안 된다고들 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인간의 감정을 아주 미묘하게 표현하는 그런 악기들, 그 숨을 고르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초킹 하나에서 일반적인 초킹, 아니면은 잡아 뜯으면서 하는, 잡아 뜯듯이 피크와 손가락을 같이 잡고 아주 미묘한 초킹들, 이런 것들로 본인의 감정, 연주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그걸 샘플을 떠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기타는 어떤 아주 뭐 같은 악기, 같은 이펙터, 같은 환경이라도 연주자에 따라서 너무 수많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표현을 한다는 것, 그런 것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폼을 익히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폼은 같습니다. E 플랫을 기본으로 봤을 때
한음에서 F에서 도레미파솔라 시도에 대한 길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솔로를 만났을 때는 그 음악을 듣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배치 위에 스케치를 잘해서 좋은 그림과 좋은 색깔로 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악이 나오고 나쁜 음악이냐, 뭐 나쁜 음악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멜로디냐, 뭐 강한 멜로디냐 이런 것들의 생각들을 그때그때 적지적소에 잘 표현하는 능력이 연주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해 가는 길은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 같은 음을 가지고 느낌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떠한 고조된 감정이냐, 아주 지금 차분한 감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 자기 감정을 악기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 거고요. 그 안에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 지금과 같이 음악이 연주되면서 그 안에 멜로디가 같이 실려 있는 것, 그것을 다른 반주와 같이 한다면 자, 이렇게 따로 연주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솔로가 주어졌을 때 그 멜로디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지금처럼 저는 지금 반주와 멜로디를 동시에 연주를 한 경우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슬로가 주어졌죠. 자, 생각하고 있는 멜로디는 같은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틀려지는 거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일렉트릭은 또 중요한 것이 주변 악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뭐 이펙트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뭐 코러스, 프렌저 계열들의 어떤 모듈레이션 계열들이 있고, 리버브 계열들이 있고, 또 드라이브 계열들이 있습니다. 뭐 크런치, 뭐 메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컴프레서 계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톤이 나오게 되죠. 그 톤들은 여러분들의 그 느낌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보조적인 역할을 아주 잘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무런 이펙터가 없이 지금처럼 초킹을 하고 가만히 음을 끌고 있다고 하면은 좀 썰렁하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앰프를 이용해서 드라이브가 강하게 그런 소리가 됐을 때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렇게 초킹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강하고 피드백 계속 소리가 이 기타의 픽업을 통해서 계속 소리가 돌면서 좀 더 고조적인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표현도 되는데 외국의 락의 음악을 듣다 보면은 연주를 하다가 음이 들리다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휙 하면서 아주 묘한 여음이 긴 서스테인이 긴 그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앰프와 기타 간의 위치를 선정을 잘해서 계속 소리가 서로 돌면서 끊이지 않고 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게 나는 그런 효과가 되는데 얘는 이제 연주자들은 이제 피드백이라고 연주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효과들 뭐 아주 작은 표현들에서 있어서도 연주자들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슬리트 하기 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잘 알아놔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솔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키별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작곡을 해야겠다. 그런 작곡에 대한 능력을 하나하나씩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전문적인 스킬을 하나씩 알아가시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솔로의 길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스케일에 의한 프리지안을 여러분들이 하셨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은 상당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연주자가 저는 아주 훌륭한 연주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도미솔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솔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시면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얘기들 별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잘 연습해 두셔가지고 모든 음악을 들었을 때 거기에 멜로디를 한번 씹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어떤 노래들 노래만 빼고 한번 음악만 들어보시고요. 그 안에다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곡들을 만나도 그 안에서 스스로 멜로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생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송이 아마 새해 첫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약간은 지루하셨죠. 지루했지만은 앞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아두시고 기본적인 스킬 이해해 두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와 좀 더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1월 13일 날 아마 방송이 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월 3일 날 코스모스 음악홀에서 여러분들과 한번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기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스케일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어떤 스케일이 어떻게 좋아요 이런 것들보다는 기타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는 어떤 상태가 좋은지 이펙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시간들을 서로 나누면서 새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들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